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2007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후보자 서울 경기 합동연설의 후보자 연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설 순서에 따라 첫 번째 평화를 위한 경제 대통령 기호 4번 정동영 후보를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예, 정동영 후보를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 또 당원 동지 여러분, 오른쪽에서만 박수가 나왔습니다만 요다음 손학규 후보님, 이해찬 후보 등장할 때는 여러분도 같이 박수 뜨겁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후보자 셋이 함께 다 모이니까 좋지요? 혼자서 평생 처음으로 대구에서 나 홀로 연설을 했는데 흥도 안 나고 힘도 안 났습니다. 손학규, 이해찬 후보 없이 정동영이는 힘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동영이 없이는 손학규, 이해찬 후보도 힘이 붙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이 함께 하는 것이 정도요 국민이 원하는 길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려운 결단으로 서울에서 이렇게 세 후보가 정상적인 연설회를 가질 수 있도록 결단하신 우리 두 후보님께 뜨거운 박수와 성원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판을 깨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걱정이 정상화시켰습니다. 또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아달라 하는 간절한 염원이 오늘 경선판을 정상화시켰습니다. 아울러서 오충일 대표님, 양길승 최고위원님, 이미경 최고위원님, 김상희 최고위원님, 이 지도부에 어떻게든 판을 깨지 않으려는 혼신의 노력, 또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 이것이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도부에 뜨거운 감사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당 맡고 계신 심재권 의원님, 또 이미경 최고위원님, 경기도당의 이호승, 이희규 도당위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전직 국회의장이시면서 우리 당의 상임 고문님으로서
당을 지켜내기 위해서, 경선판을 지켜내기 위해서 함께하고 계신 김원기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손학규 후보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어제 모바일에서 1등을 하셨습니다. 세계 최초의 이렇게 축하할 것은 축하하면서 경선해야 합니다. 세계 최초의 디지털 민주주의 세계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험하고 있고 성공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 후보님께서 열심히 꼭지점 댄스도 주시고 당을 위해서 홍보 많이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근소한 차이로 2등 정동영이 했고 또 근소한 차이로 우리 이해찬 후보께서 3등 하셨는데요. 아마 이해찬 후보 지지자, 정동영 지지자 오늘부터 아마 열심히 모바일 마감, 오늘 밤 마감까지 열심히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일주일이 참으로 뼈아팠습니다. 정동영이가 공격당한 것도 그렇지만 당이 너무 상처받았습니다. 특히 정상회담의 역사적인 성과, 이것을 받아먹어야 하는데 밥상이 엎어졌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또 어이없는 헛발질 외교로 부시 대통령 면담 불발로 결정적인 신뢰에 흠이 갔던 이명박 후보를 우리가 지켜준 꼴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반성하면서 이제 엊그제 죽었던 경선이 어제 모바일로 또 라디오 토론회로 살아났고 오늘부터 펄펄 끓기 시작했습니다. 막판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피날레를 멋지게 장식합시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필요합니다. 하나는 열심히 참여를 독려합시다. 낮은 투표율이라는 그 비아냥 깨끗이 날려버리도록 이번 일요일 참여를 독려합시다. 모두 함께. 두 번째, 상호 비방을 일체 중단하고 대전환을 이룹시다.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어떻게 극대화하고 다음 정권에서 이어갈 것인지를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의견을 나눴듯이 새 후보가 토론하고 경쟁합시다. 세 번째, 이명박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 경쟁하면서 협력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합시다. 이 세 가지면 경선은 완성되고 성공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셋이 힘을 합치면 그렇게 흠이 많은 이명박 후보를 못 이길 리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꺾을 수가 있습니다. 회초리 세 개를 묶으면 꺾을 장사가 없지 않습니까? 왜 힘을 합쳐야 하느냐?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봅니다. 당은 현재 출발한 지 얼마 안 됐고 특수한 조건 속에서 당원이 없는 당입니다. 이해찬 후보의 지지자, 정동영의 지지자, 손학규 후보의 지지자만 모여서 합동연설회를 갖는 이 과도기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하나가 돼야 하고 새 후보가 하나가 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만 되면 이명박 후보쯤이야 누가 돼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확신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 그 비서관이 이명박 후보가 돼서는 안 되는 이유 20가지를 책에 썼습니다. 책을 보진 않았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되게 크게 세 가지는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명박 후보가 솔직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은 확실하게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다. 평생 돈과 땅을 온몸에 휘감고 산 사람이다. 이런 인상이 깊이 박혀 있습니다. 또
목표를 위해서는 불법이든 편법이든 안 가리고 개발시대 사고를 갖고 있어 시대에 뒤처진다. 이런 후보를 우리 세 후보가 힘을 합쳐서 못 꺾는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12월에 승리는 3기 민주 정부가 될 것입니다. 뒷거래 외교로 개인 망신, 국가 망신, 이런 식으로 국가 운영해서는 국가 무너집니다. 그러던 이명박 후보가 어제 또 사고 쳤습니다. 교육 공약이라고 이 뒷거래 외교의 파장을 덮기 위해서 내놓았는데 이게 자충수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학교가 10,000개 있습니다. 고등학교 2,000개, 중학교 3,000개, 초등학교 5,000개, 정확하게는 고등학교 2,200개, 중학교 3,000개, 초등학교 5,700개입니다. 대학은 370개. 이 10,000개 학교 가운데, 고등학교 2,200개 가운데 전국에 자사고, 자립형 자립고를 100개를 만들겠다. 그리고 기숙사 공립학교를 150개를 만들겠다. 특목고까지 합치면 300개의 특별한 학교를 만들겠다. 고등학교 2,200개 가운데 인문계가 1,400개인데 이 가운데 300개를 특별한 학교를 만들면 1,100개는 특별하지 못한 학교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30년 전에 실시된 이 평준화는 사실상 해체됩니다. 신종 고교 입시 부활입니다. 평준화가 해체되고 입시가 부활되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과외 지옥이 될 것이고 입시 경쟁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은 온 국민이 바로 2대8 사회, 가지고 배운 사람 20%를 위한 교육의 개혁의 후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결코 지지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신종 인종 분리 정책입니다. 부잣집 아이는 자사고에 갑니다. 자사고는 연간 1,000만 원 정도 수업료가 됩니다. 서민 동네 학생들은 실업고나 일반고에 다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전체 학교의 20% 300개가 특별한 학교가 되니까 그 20%의 학교에 다니는 가정과 아이들과 그리고 나머지 특별하지 않은 80%로 나뉘게 됩니다. 상위 20%를 위한 사회, 바로 이명박 정권이 꿈꾸는 이 교육의 양극화와 사회 양극화, 이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위 20%만을 위한 사회는 정글사회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토목경제사회, 이것은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이 후보의 노동관 놀랍습니다. 노조는 막노동이나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지식인들이 어떻게 노조를 하느냐. 장애인관, 뱃속에 든 태아가 붉으면 낙태해도 되지 않느냐.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 여성관, 마사지거를 고를 때는 얼굴이 덜 예쁜 여자를 골라야 서비스를 더 잘 받을 수 있다. 국가 지도자의 품격이 이 정도라면 우리가 분발해서 이명박 집권을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협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년은 공교롭게 건국 60주년입니다. 60년 경제적 성취와 인권과 민주주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기회의 창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기득권의 벽이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서열화, 대학의 서열화를 부추기면 이제 학교의 문도 닫히게 됩니다. 교육을 시장에 맡기고자 하는 이명박 후보의 저 교육의 양극화와 사회의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도 철학과 그리고 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신발끈을 고쳐매고 경선을 성공시키고 12월 승리를 향해 전진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동영에게 기회가 되면, 정동영이가 대통령이 되면 저는 2008년 1년을 교육혁명을 위한 사회 대협약을 맺는 해로 선포하겠습니다. 전국의 학부모, 학생, 선생님, 시민사회, 전문가, 여야, 대한민국 전체가 1년 동안 대학을 혁신하고 그리고 학제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교육 전체를 혁명적으로 바꾸기 위한 사회적 대토론을 1년 내내 진행하겠습니다. 과거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출진흥 확대 회의를 했던 대신 교육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 대협약을 주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국민적 동의를 얻은 그 교육혁명안을 가지고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은 초, 중, 고 세계에서 가장 불행합니다. 가장 쥐어짜고 많이, 돈도 많이 들고 불행합니다. 이것을 바꾸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학, 요즘 대학생들은 저희들 때보다 많이 공부합니다만 그 공부하는 내용이 문제입니다. 취직 공부입니다.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선진국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대학생들은 지옥에 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에 3시간, 4시간 밖에 자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때까지는 돈도 안 들어가고 행복합니다. 인생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바로 이렇게 고등학교까지는 풀어주고 대학은 공부시키는 이런 제도, 다른 나라는 다 성공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 교육혁명을 위한 사회 대협약을 만들면 바로 이 교육혁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정동영의 지론이요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음식업협회에서 하는 행사에 갔다 왔습니다. 민노당에서도 오고 한나라당에서도 왔는데 제가 안 갔더라면 아무도 안 갈 뻔했습니다. 음식업 하면서 먹고 사는 분이 전국에 식당만 60만 개니까 250만 명 가족이 있는 셈이지요. 한식당이 30만 개 있습니다. 호프집 소주방이 20만 개 있습니다. 중국 식당에 5만 개입니다. 일식당이 3만 개 있습니다. 이 60만 개 장사가 안 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계속 나빠졌습니다. 매출은 줄었는데 카드 사용은 100% 노출됐기 때문에 세금은 늘었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료, 이제 한 사람만 고용해도 다 4대 보험 해야 하기 때문에 또 그 부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 먹고 살기 힘들다는 아우성 터져 나옵니다. 거기서 이것 공약했습니다. 지금 이 식당에서 배추, 무 사올 때 식자재는 부가세 안 묻니다. 그런데 곰탕 3,500원에 팔면 350원 부가세가 붙습니다. 여기에 106분의 6, 5.6% 의제 매입 공제라고 해서 공제해 주는데 이거 107분의 7, 108분의 8, 109분의 9 연도별로 해서 이 60만, 주로 90%가 아주 작은 영세 식당들입니다. 몇 평 안 되는. 여기 도움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1.5%, 골프장 1.5%, 대형마트 1.5% 카드 수수료인데 식당 카드 수수료 2.7%입니다. 이것 낮춰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수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 정권이 해야 할 일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통령 되면 청와대 집무실에 디지털 상황판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거기에 매일매일 비정규직 820만 어떻게 절반으로 줄여갈 것인가, 청년 실업자 333만 명, 그리고 건강보험료 못 내서 보험증 없는 사각지대 350만 명, 국민연금 수입이 없어서 연금 불입 못하는 500만 명의 사각지대 어떻게 줄여갈 것인지를 챙기는 서민가정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여러분 약속합니다. 제가 젊어서 고생해봐서 없는 사람 심정 잘 압니다. 어린 동생들과 어머니 모시고 판자촌에서 재봉틀로 살았습니다. 어머니와 밤새, 어머니는 미싱으로 아동복 박음질하고 저는 옆에서 오바로크 담당 시다 해서 새벽이면 어깨에 둘러매고 청계천 동대문 평화시장에 가서 옷 내다 팔아서 먹고 살았습니다. 재봉틀 아들로서 이 서민들의 아픔 해결해내는 대통령 되겠습니다. 제가 후보가 되면
대통령이 되면 맨 먼저 평화시장에 찾아갈 것입니다. 없는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그분들의 아픔과 소통하고 그분들의 문제 풀어내겠습니다. 여러분, 개성공단 만든 추진력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경제 전문가 아니었습니다. 클린턴, 블레어, 레이건 경제 전문가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에게는 철학과 신념이 중요합니다. 어느 방향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일관되게 밀고 갈 수 있는 추진력이 중요합니다. 개성공단 만들어낸 추진력으로 서민경제 확실하게 지켜내겠습니다. 이제 닷새 뒤면 귀족경제, 기득권경제, 특권경제, 반칙경제 이명박 후보에 맞설 대항마가 결정됩니다. 광주 전남이 세 후보 가운데 정동영이를 선택한 것은 5.18 정신을 정동영이가 계승해서 완성시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5.18 정신을 확대 계승 꽃 피우겠습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정동영이를 선택한 것은 호남의 아들인 정동영이가 호남과 영남을 통합시키고 충청을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으라는 지상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광주와 부산의 승리를 바탕으로 국민 통합의 정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정동영이가 대통령이 되면 개성공단을 만들어낸 추진력으로 평화협정 시대, 위대한 한반도의 시대와 함께 서민가정의 4대 불안을 추방하고 서민가정을 지키는 서민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4번 정동영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순서에 따라 단 하나의 필승 카드 기호 3번 손학규 후보를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여야, 좌우, 지역, 계층을 아우를 통합의 리더십, 진보와 보수의 장점을 모두 갖추고 있는 창조적 리더십, 세계와 통하고 세계와 상대할 글로벌 리더십. 손학규만이 민주신당의 위대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2월 19일 이기는 유일한 선택, 손학규. 예, 손학규 후보를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연설회라고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요. 다음에 연설회가 있었으면 좀 섞어 앉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박수도 어디서 치는지 모르게 나오게 말입니다. 또 캠프가 달라도 서로 악수하고 웃고 말이죠.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걱정들 많으셨죠? 국민 경선이 제대로 될까? 당은 또 제대로 될까? 이것도 자칫 우리 경선 아니 우리 대선 물 건너간 거 아닌가? 걱정들 많으셨죠? 그런데 당원 동지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우리 경선 잘 치를 것이고 또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 국민 대통합 민주신당에 마음을 주고 드디어 우리가 대선에서 이깁니다. 이명박 후보를 누르고 우리가 이깁니다. 대통합 민주신당이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요즘 우리 국민들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저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애들 교육 걱정이고 취직 걱정이고 먹고 살 걱정이고 또 여가 시간에 친구들하고 놀 생각, 어디 가서 놀까, 무슨 영화 볼까, 노래방 어디 갈까, 그게 일상 관심이죠. 더군다나 대통합민주신당 뭐 조직동원이다, 무슨 떼기다, 무슨 떼기다, 무슨 명의도용이다, 뭐 우리 국민들 우리에 대해서, 경선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냉소적인 거, 그거 저희가 탓할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우리 국민들이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깨끗한 손으로 깨끗한 정치를 만들어 달라는 우리들의 호소가 먹혀들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 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588-1219 신청자가 폭주해서 서버가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나서서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한 조직선거, 동원선거로부터 대통합민주신당을 구하겠다고, 우리나라 정치를 구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실시된 휴대폰 선거 1차 투표 결과 투표율이 70%를 넘었습니다. 저 손학규를 고맙게도 1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깨끗한 손, 깨끗한 정치를 손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조직선거, 동원선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선거대책본부를 해체하고 자원봉사 정신으로 국민 참여, 휴대폰 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이 손학규의 손을 국민 여러분께서 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역전의 드라마가, 국민 감동의 드라마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깨끗한 손, 국민의 손이 선거혁명, 경선혁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직선거, 동원선거, 불법, 타락, 부정선거를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선거인단 여러분, 투표장에 꼭 나와 주십시오. 휴대폰 선거인단은 휴대폰으로 선거혁명, 경선혁명을 완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가느냐, 여기 주저앉느냐,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느냐, 분단체제, 냉전체제로 그대로 가느냐, 국민 통합의 길로 가느냐, 분열과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계속 이어갈 것인가. 우리는 지금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심지어는 우리 당원 동지들까지도 패배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결국 이명박에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선거는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 패배주의는 더 나아가서 대선에서 이미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없는데 당에서 내 것이나 챙기자. 정말 국민을 무시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는 생각 때문에 불법이 나오고 타락 선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선거인단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명박에게 대선이 물건나갔다면, 그래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 어떻게 될 것입니까? 미국의 부시 대통령 만나겠다고 거짓말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위신을 땅에 떨어뜨린 사람, 국회의원을 실적으로 평가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마치 이승만 시대, 박정희 시대 전제 정권 하에서 사는 그러한 구태 정치를 다시 보아야 할 것입니까? 마사지걸 논쟁으로, 장애한 학대 논쟁으로 인간과 생명을 경시하는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가 붕괴되는 이러한 사회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까? 이명박 후보가 만약에 하나라도 대통령이 되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 평양에 가서 협약을 하고 한 평화 공동 번영 선언, 이것은 앞으로 누가 챙겨나갈 것입니까? 한마디로 역사는 거꾸로 가고 나라의 품격과 권위와 중심은 흔들리고 되고 말 것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명박 후보를 이길 후보를 내세워야 합니다. 이명박 후보를 반드시 이길 후보, 우리가 세워야 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적인 책무입니다. 여러분, 국민은 경제가 나아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명박 후보가 경제 이미지를 뺏어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경제에서 이명박 후보를 이길 수 없으면 국민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냉철하게 차갑게 인식해야 합니다. 경제로 이명박을 이겨야 합니다. 이명박 후보 청계천 잘 만들었습니다. 시청 앞 광장도 잘 만들었습니다. 한겨울에 시청 앞 광장에서 어린아이들이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도 마음이 맑아집니다. 그러나 이명박 후보가 청계천을 만들고 있을 때 저는 전 세계를 누비면서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기업을 끌어들였습니다. 그것으로 새 일자리 74만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명박 후보는 12만 개 일자리 만드는 데 그쳤습니다. 이명박 후보를 경제로 이기겠다, 이것은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구호로만 되지 않습니다. 욕심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내놓을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명박 후보와 TV 앞에서 토론하면서 이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손학규는 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이명박 후보가 그 막대한 서울시 예산 갖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저 손학규 NT, BT, 융합기술원 그것만 3,500억을 투자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교육 투자, 이명박 시장이 그 막대한 서울시 예산을 갖고 단돈 950억 투자했을 때 저 손학규 6,500억의 교육 투자를 미래를 위해서 했습니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 했습니다. 누가 진짜 경제 대통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우리 사회는 분열과 대립에서 벗어나서 대통합의 길로 가야 합니다. 이명박을 이기려면 대통합의 길에서 앞장서야 합니다. 이명박을 이기려면 갈 곳 없어 마음 두지 못하고 이명박 후보에게 일시적으로 의탁해 있는 중간층, 중도 세력,
이분들을 우리가 끌어와야 합니다. 존경받지 못한 보수, 얼치기 진보 다 싫다고 그저 경제나 찾자고 이명박 후보에게 가서 의탁해 있는 이 중간층, 중도 세력, 양심적인 시민들을 우리가 모셔와야 됩니다. 존경받는 보수, 성숙한 진보가 같이 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저 손학규가 호소할 때 중도층 15% 저에게 모셔올 수 있습니다. 대선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저 손학규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이 존경하는 우리 사회 중도층을, 중간층을 끌어들여서 이 시대의 요구, 이 사회 권위를 되찾고 품격을 살리며 중심을 잡아 나가겠습니다. 이명박을 이겨내겠습니다. 여러분, 저 손학규는 만들고 싶은, 저 손학규가 꿈꾸는 사회가 있습니다. 선진국과 한반도 평화는 기본입니다. 선진국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 사람이 정말로 존중받는 사회, 사람이 가장 높은 가치로 존중받는 사회를 꼭 만들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 손학규가 여러분과 함께 건설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사회의 모습입니다. 사람 사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민심대장정 다니면서 할머니가 손주 교육 걱정 때문에, 할아버지가 손주 먹여 살릴 걱정 때문에 청년이 일자리 없어서 울부짖는 모습, 이것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우리 사회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치를 해야 될 목적인 것입니다. 일자리 걱정, 교육 걱정, 노후 걱정, 주택 걱정 없는 서민들이 행복한 사회, 그러한 사회를 꼭 만들고자 합니다. 청소년이 마음껏 활개 피고 노인이 존중을 받는 경로 효친의 전통적인 우리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가족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존중받는 사회, 여러분과 함께 꼭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가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생명이 존중받고 사회가 평화롭고 문화적으로 높이 평가를 받고 교육이 마음껏 장단한 이 아름다운 사회, 저는 이 대한민국을 새로운 문화의 발상지, 신문명의 중심, 신문명, 신창조국가 대한민국을 여러분과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같이 힘을 합쳐 주십시오. 당원 동지 여러분, 선거인단 여러분, 우리는 이깁니다. 이긴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우리가 해야 한다는 사명감, 잘 사는 나라, 한반도 평화,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명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만 가지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 저 손학규가 살려나가겠습니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저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조건 없이 끝까지 참여해서 반드시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 승리를 이끌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직 당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민주개혁 세력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대통합민주신당, 우리가 가꾸고 사랑해서 우리의 국민의 사랑받는 정당을 만듭시다. 내 것을 아끼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것이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없이 보여도 우리가 아끼고 키워나가야 합니다. 대통합민주신당,
저 손학규는 이 대통합민주신당을 저 손학규가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 저 손학규가 살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같이 살리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손학규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저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외로운 사람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잊고 새로운 삶의 길을 찾아 허허벌판에 나섰습니다. 그 허허벌판에서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열린 우리당에서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신 여러분들, 민주당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선 여러분 함께 모여서 새로운 삶을 이루겠다고, 새집 짓고 잘 살자고,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 이루자고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당원 가족 여러분, 이제 과거 탓하지 맙시다. 옛날 얘기만 자꾸 하지 맙시다. 옛날 사투리 쓴다고 타박하지 맙시다. 옛날 음식 냄새 난다고 타박하지 맙시다. 우리 새로 모여서 함께 새로운 집 짓고 단란한 가정 이룹시다. 저 손학규 나가서 돈 많이 벌어와서 대통합민주신당 부자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저 부족한 점 많습니다. 너그러이 받아주십시오. 대통합민주신당 저 손학규가 살리겠습니다. 근사한 집 지어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어서 우리 국민들 편히 살 수 있는 집 대통합민주신당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호소합니다. 다 같이 가십시다. 다 통합해서 함께 나가십시다. 끝까지 떳떳하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이명박을 이기겠습니다. 제가 안 돼도 여기 계신 두 분, 정동영 후보, 이해찬 후보, 어느 분이 후보가 되어도 저 손학규 대선 승리를 위해서 온몸을 바치겠습니다. 선대위원장을 하려면 선대위원장을 하고, 수행원을 하려면 수행원을 하겠습니다. 운전을 하려면 운전대를 잡겠습니다. 대선 후보가 되면 민주개혁 미래 세력의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온몸을 던지겠습니다. 민주당 후보, 문국현 후보, 어떤 분과도 다 함께 나가서 저 자신 어떠한 기득권도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 저 손학규를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대통합민주신당에게 요구합니다. 새로운 정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대정신은 요구합니다. 대통합민주신당에서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고 한반도 평화의 통일을 이끌어 나갈 대통령이 나오기를 요구합니다. 승리에 대한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늘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 힘차게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호 3번 손학규 후보 연설이었습니다. 힘찬 격려의 박수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연설 순서에 따라 단 하나의 필승카드 기호 5번 이해찬 후보를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새로운 한반도 시대가 새롭게 열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 대통합을 하고 지역주의를 청산해서 반듯한 대한민국 세계 인류 국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민주, 평화, 개혁 세력의 선택. 단 하나의 필승 카드. 이해찬입니다.
예, 이해찬 후보를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선거인단 여러분, 오늘이 우리 경선의 마지막 합동 연설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연설을 함으로써 우리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경선 일정을 다 마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십시다. 이제 한반도에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남북 정상 두 분이 만나서 한반도 평화체제, 한반도 경제 공동체를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제 서해 평화 경제협력 특별지대를 만듭니다. 이제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열차가 개통이 됩니다. 개성에서 평양까지 고속도로가 뚫립니다. 백두산을 직항로로 관광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남북 정상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남북 평화체제를,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60년 우리 분단사가 이제 큰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주도해서 4자 정상회담을 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면은 이제 우리 분단사는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우리 분단사가 정리가 되어야만이 국가보안법을 폐기할 수 있고 예비군을 폐지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의 군복무를 1년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공약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습니다. 예비군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군복무를 1년 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합의 수준입니다. 이것을 실천할 정부는, 추진할 정부는 통합의 정부 제3기 이해찬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라는 것을 저는 선포합니다. 저는 지난 3월에 평양에 가서 5월에 미국에 가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이 시기에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핵을 버리고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지 말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어서 북미가 수교해야 된다고 역설을 했습니다. 그분들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 합의 결과가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대로 반영됐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박 후보는 남북 정상회담을 반대했습니다. 친북 좌파하고 이번 대통령 선거를 경선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시 대통령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북한하고 수교하려는 부시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이번 대통령 선거가 친북 좌파 선거라고, 친북 좌파하고 하는 선거라고 주장하면은 부시 대통령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면담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북한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미국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중국, 일본하고도 친하게 지내야 되는 그런 21세기의 동북아시아의 평화 공동체를 남과 북이 주도해서 만드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명박 후보가 대한민국의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을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검찰총장 인사, 감사원장 인사를 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대통령 인사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만불손하게 강조하고 있는 이명박 후보를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패퇴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산물 정책을 가지고 이 나라의 모든 공교육을 지금까지 유지해 왔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도 힘이 없는 사람도 좋은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골고루 제공하는 것이 산물 정책입니다. 이해찬이가 교육부 장관 할 때 바로 만들어 놓은 이 산물 정책을 이명박 후보가 흔들려 하고 있습니다. 산물 정책은 고교 등급제, 기여 입학제, 본고사 부활제입니다. 기여 입학을 한다는 얘기는 돈으로 대학을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명박 후보의 자식들은 돈이 많아서 기여 입학을 했습니다. 이해찬의 자식은 돈이 없어서 시험을 보고 대학에 갔습니다. 어느 것이 옳습니까? 돈으로 가는 대학을 만드는 그런 기여 입학제를 이명박은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교 등급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짜리 자립형 사립학교, 특목고 이런 걸 만들어서 소수의 사람만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 계층에 대한 교육을 하겠다고 버젓이 어제 공약을 했습니다. 이런 후보가 들어오면은, 이런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이 나라는 약육강식의 시대로 돌아가고 맙니다. 부익부, 빈익부 시대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 이명박 후보를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패퇴를 시켜야 합니다. 이번 우리 경선은 이런 이명박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뽑는 선거입니다. 누가 이명박 후보를 이길 수 있느냐? 그런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를 확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확인된 후보여야 합니다. 저는 책임 총리로서 이 나라의 국가를 이제까지 확실하게 운영을 해왔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국민의 정부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이 나라의 정책을 만들어 왔습니다. 생산적 복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참여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이 나라의 국정을 책임져 왔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응급수술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우리 경제를 재활을 시켰습니다. 국민들이 고통을 느꼈습니다. 진통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들에게 진통제를 주지 않았습니다. 진통제는 고통은 잊을지 모르지만 체질을 강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체질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에 올랐습니다. 무역이 잘 되고 있고 내수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2,000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는 반듯한 선진 경제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의 정부의 성과를 이제는 우리가 결실을 맺어야 할 때입니다. 이 이해찬은 위선적인 노태우 시대를 물리쳤습니다. 보통 사람 하면서 실실 웃고 다니는 위선적인 노태우 정권을 우리는 물리쳤습니다. 온갖 위약을 부리는 광주 민중을 살상을 하고 허갑정치를 하면서 위약을 부리는 살인마 전두환 정권도 저 이해찬이는 쫓아냈습니다.
저 이해찬이는 5.16 군사구 때타로 이 나라를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헌정을 유린해서 유신체제를 만들어가지고 이 나라를 위협하던 박정희 세력을 다 쫓아냈습니다. 이제 우리가 쫓아낼 세력은 위증을 하는 사람입니다. 위증을 교사를 시킨 사람입니다. 바로 이명박 후보는 선거법을 위반하고 위증 교사를 했습니다. 땅 투기를 하고 위증을 하도록 교사를 했습니다. 범인을 은닉시켰습니다. 이 이명박 후보를 쫓아내는 일이 우리 민주화의 마지막 대업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경선을 놓고 우리는 국민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정말로 국민에게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번 경선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깨끗하고 질서 있게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대통합민주신당에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60년을 민주화를 위해서 싸워왔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와 정의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지 않고 우리가 도덕적이지 않고 어떻게 이명박이와 같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국민에게 호소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이번 경선 과정에서 정말로 더 이상 이 추한 모습을, 우리들의 이 잘못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더 이상 보여주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4일 날 경선을 한꺼번에 치러서 깨끗하게 끝나는 길만이 국민들에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위로를 드릴 수 있는 절차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간에 모든 과정을 다 생략하고 14일 날 하루에 전면적인 경선을 통해서 깨끗하게 끝내서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이번 우리 국민경선처럼 제도가 잘못되어 있고 타락하고 후퇴 정치가 자연되는 것을 이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위선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깨끗한 정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도덕적 불감증에 우리 스스로 걸려 있습니다. 뭘 잘못하는지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의를 도용하고 불법 동원하는 것은 참여정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범인을 은행시키고 범인을 도피시키고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디지털 정보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정보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개인의 정보를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내 정보가 누구한테 악용당할까봐 모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의 명예를 도용하고 대리 사인하는 것은 개인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대선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후보를 가지고서는 반치광 이명박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대선에서 실패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민주 진영이 몰락하는 것입니다.
우리 60년 민주화 운동의 성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통해서 잘 이루어온 성과를 우리가 스스로 거둘 수 있는 통합의 정부를 만들지 못하면은 우리 민주개혁 진영은 무능하다고 평가를 받아서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의 실패는 민주 진영의 몰락을 가져오고 당의 몰락을 가져오고 총선을 실패하게 됩니다. 총선을 실패하면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온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반칙하는 후보들, 반칙을 잘하는 반칙왕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의 역사는 우리의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쌓아온 역사는 우리 후손에게 물려질 역사입니다. 우리 시대에 와서 이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민주진영이 몰락하고 우리 스스로 도덕성이 붕괴된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후손들에게 낯설될 자격을 갖지 못합니다. 저 이해찬이는 원칙과 신의를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구태 정치를 청산하고 정치개혁을 일으켜서 깨끗한 정치를 국민들에게 남겨드리겠습니다. 저 이해찬이는 통합의 정부를 만들어서 계층간을 통합하고 사회적인 대통합을 이루고 지역을 통합하고 노사를 통합하고 남북을 통합하는 모든 것을 다 통합해내는 통합정부의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의 깨끗한 정치, 특권이 없는 정치, 성역이 없는 정치, 이 모든 것을 후손들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저 이해찬이는 민주화운동도 오래 했지만 국민들의 모든 많은 사랑을 받고서 국회의원을 5번이나 했고 장관도 하고 총리까지 한 사람입니다. 이제 제가 바칠 수 있는 것은 저의 모든 것을 국민들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저의 그동안의 경험과 명예와 지식과 모든 것을 가지고 통합의 정부를 만들어서 우리의 후손들이 편안하고 안심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4,900만 우리 국민과 2,300만 우리 북한의 동포, 800만 해외 동포까지 합쳐서 8천만 한민족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한반도 공동체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우리는 진실은 언제나 패배하는 역사 속에서 너무나 오래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칙을 해도 이기기만 된다는 그런 나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반칙이 승리하는 사회를 만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역사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원칙이 반칙을 이기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역사가 발전합니다. 지난 60년의 우리 역사는 피와 땀과 우리의 열정으로 만든 역사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바치고 감옥에 가고 고문을 당하고 했습니까? 우리 민주화의 역사가
우리 민주화의 성과가 왜 우리 대통합민주신당을 경선 과정에서 무너져야 한답니까? 너무나 슬프고 원통한 일입니다. 이제 오늘 단 하루, 앞으로 나흘 우리가 신발을 다시 신고 반드시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어 나아갑시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단 하나의 필승카드 기호번 이호찬 후보에 연설했습니다. 많은 박수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예, 이상으로 세 분의 후보자 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국민 여러분, 선배 당원 동지 여러분, 후보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후보자 모두 무대 중앙으로 나오셔서 손에 손을 맞잡고 국민 여러분께, 당원 동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동영 후보, 손학규 후보, 이해찬 후보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기필코 12월 19일 승리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후보자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국의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후보자들의 연설회가 마쳤습니다. 대통합 민주신당의 새 출발, 새 다짐의 깃발이 다시 솟았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여러 당원 동지 여러분에게 배우겠습니다. 앞으로의 선거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모바일 투표가 진행 중에 있으며 다가오는 14일에는 현재까지 선거가 진행된 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5일에는 우리 대통합 민주신당의 후보자가 결정되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2007 대통합 국민경선을 승리로 이끄는 힘이 될 것입니다. 대선 승리로 제3기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2007 대통합 국민경선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서울시민, 경기도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대선 승리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선거 참여로 보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